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오늘 3월 1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불기둥 원포인트 52. 오늘의 주제는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고 기세를 아십니까? 이거의 주제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 여기 1편이 될지 2편까지 이어질지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짧게 보신 분들 계시고 오랜 세월 불쌤과 함께 하신 우리 제자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 기억하시죠? 불기둥 사부가 종가 배팅을 딱 드리면 시간에 상한가 간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닌가요? 신기하게 종배를 되게 잘하죠. 그래서 종배 달인 뭐 1등 뭐 그런 얘기 들어보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52주 창공 그죠? 그런 것으로 종합 배팅을 해서 다음날 뭐 20% 이상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학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야.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게 아닌데 그런 뭐 52주도 아니고 창공 돌파도 아닌데 종가 배팅을 할 때 제가 돌파 기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언가? 오늘은 사실 이것은 이거에 대한 기법 그리고 이거에 대해 길을 잘 운용할 줄 알면은 다음날 상한가라든가 다음날 오전장 주도주를 자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가 배팅 잘하는 법이기도 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2년 전 영상을 보면 종가 배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5, 6개 그런 거를 1탄, 2탄으로 제가 나눠서 종가 배팅 잘하는 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역시 그 중에 하나가 기세 배팅입니다. 기세 배팅. 자, 오늘은 기세에 대한 오늘 영상을 올리는데 자, 기세란 무엇인가? 그죠? 이거는 기가 위로 가면은 매수가 압도하는 힘이 있는 거고요. 기가 아래로 가면은 매도가 압도하는 힘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세가 여러분들 말하는 것은 기세가 위로 가는 거. 그죠? 그러면 매수가 매도를 압도한다는 거죠. 강력하게 압도한다. 그죠? 압도한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도가 나오는 거,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웃꼬리가 생기는 거고, 웃꼬리, 예병 지랄한다. 무조건 잡아먹어서 이거를 웃꼬리가 없이 끝까지 챙겨서 이런 양봉이 나오는 거. 이거를 보통 불새 뭐라고 하죠? 기세봉이라고 하죠. 기세봉. 기세봉. 근데 이 기세봉이 어느 특정한 것들을 돌파를 하면서 기세봉이 나온다는 거. 돌파를 하면서 기세봉이 나온다면 이거는 돌파 기세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이 친구가 돌파 기세봉이 나왔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내공이 많이 쌓이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돌파 기세봉을 해도 그 중에 선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별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건너뛰고 또 느낌만 아시면 돼. 길을 아십니까? 이건 도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길을 아십니까? 이거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힘입니다. 상단에서 말씀드린 가고자 하는 방향의 힘. 어머니 영상 중에 바로 전화 드릴게요. 엄니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 그리고 극에 달한다는 것. 이건 무엇일까? 극은 무엇인가? 임계치에 달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극이 아래로 극이 달하면은 하한가를 맞게 되고요. 그 장중이죠, 장중. 장중에 위로 극에 기세가 극으로 끝까지 기세가 극으로 닿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0%짜리 상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상한가. 상한가. 이게 기세가 극에 달았다. 이거는 상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에서도 길을 잘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면은 시간에 장 맞추고 다음날 오전장 주도주를 만날 수도 있고요. 다음날 오전장 주도주 또는 다음날 상한가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있죠. 단일가. 3시 반 이후에 6시까지 하는 시간에 그 10분 단위 거래된 시간에서 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가고자 하는 힘이 장이 맞춰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려드는 그 매도세를 압도하는 그 기가 장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뭐냐? 시간에 끝나고 장이 끝나고도 단일가까지 달리고자 하는 그런 관성이 생긴다는 거죠. 관성.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길을 보였는가 아니면은 그 내포된 시장의 재료와 다음날 이 길에 대한 이게 오존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거로 인한 길을 보였는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 차이. 그래서 그런 자리가 돌파 기세봉이 된다면은 다음날 이 길 급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예요.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급등 확률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세라는 것을 기세 돌파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숙련되고 내공이 쌓인다면은 가는 길은 되게 복잡하겠죠. 근데 내공이 쌓인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종가 배팅 했는데 시간에 상 갔어. 나는 시간에 5%나 오르더라. 와, 시간에 100만이 들어오고 50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의 기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기존에 어마어마한 20여 년의 공부를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그 뭐 디테일한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뭘 더 알려드립니까? 그죠? 공부하는 법을 타이트하게 알려만 드려도 그리고 오래 한 공부한 사람의 핵심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10년, 20년 빨라지는 거거든, 그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한가로 가는 기를 찾는 그것이 또한 종가 배팅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묘한 부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건 숙련되는 과정이 세월이 걸리지 하루아침에 단지 방향만 찾으면 되니까 방향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힘든 거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불쌤의 이제 기운영인데 자, 오늘 기세도 장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매도를 압도하는 길을 보인 거. 한마디로 장 끝날 때 보면은 단타가 데이가 나간다면 데이 트레이드 나간답니다. 그죠? 나가죠. 종가가 나가죠. 종가가 나가니까 웃고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삿바가 내는 기세봉이에요. 삿바. 그죠? 삿바. 이걸 저는 그 삿바라고 하는데 삿바 기세봉이 있고 그죠? 이게 분봉이 쭉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끝날 때쯤에 이렇게 종가에는 밀린 거지. 이렇게 해서 장중에 웃고리를 내는 것이 삿바 기세봉이라고 하고 요거는 제가 말하는 전말봉이에요. 전말봉. 한마디로 끝까지 이 웃고리 없이 완벽하게 매도를 압도하는 이게 전말봉이라고 하죠. 자, 이 기세봉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불쌤은 이거는 이 삿바 기세봉 이런 것은 말한 대로 52주 또는 창공 돌파에서 많이 쓰이고요. 요거는 그 외에서 나름의 기준값이라든가 피복값이라든가 이거를 돌파하는 이 감싸는 기세봉이 나올 때 굉장히 주시한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자, 오늘 요것은 기세봉인데 이제 웃고리가 있는 기세봉. 장중에는 되게 기세가 강했죠. 근데 웃고리가 있는 기세봉. 근데 이 웃고리가 있는 기세봉이 아까 말한 대로 창공이라든가 52주를 내지 않았다면은 불쌤은 그냥 섹터적인 해석만 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이 종목 섹터들이 조만간 뭐 60 신고가라든가 신고가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물을 다 감싸지 못했구나.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섹터를 좀 주시하는구나. 미래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 달 또는 2주에 섹터가 되는 게 요 아이들이 많구나. 요 테마 섹터에서 많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자료를 많이 써요. 이렇게 딱 볼 때. 그러나 이 장중 기세가 꽉 찬 거 있잖아요. 이것은 웃고리가 전혀 없는 거. 그냥 찍어버린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무언가 있으니까 막 그냥 말아버리지.
여기서 극에 달한 것은 상한가를 간 거고, 극에 안 달한 것은 뭐랄까 그 기세가 장 끝나고서 단일가까지 기세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고, 다음날 오전장에도 위로 갈 수 있는 그 달리는 관성이잖아.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요 안에 좀 디테일한 그런 검색식이 좀 들어가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온 그 완벽한 극에 달한 기세봉과 맑은 기세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 오늘 그 건축, 중소형 건설주죠. 그죠? 이것이 지금 20대 정부에 들어오면서 정책주에 해당이죠. 강력한 시장 정책주죠. 그죠? 대선에 공약을 했잖아. 그 정책주에 해당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기세를 중간에 있는 장기선,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선 남극에서 북극으로 돌파해버리죠. 이때도 기세였고, 이때도 기세였고, 이때도 기세. 이게 극에 달았다. 극에 달하면서 뭐가 떴냐? 극에 달하면서 상한가에 찍혀버렸다. 이게 오늘 이화공영이었고요. 한신기계 제가 1, 2, 3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던 봅시다. 요거는 이제 52주 패턴이죠. 1, 2, 3. 이건 넘어설 확률이 크다. 왜냐, 창공 위에 있었죠. 그래서 다음 보성 파워텍 다음은 뭐라고 해서 정확히 찍어줘서 한성 기계가 될 확률이 크다. 이게 바로 요날 말씀드리고, 요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오늘 바로 상한가를 날리는 완벽한 극에 달하는 기세봉이 나왔다. 50주 첫 봉이 나오면서 놀랍죠. 이런 거 보면은. 자, 오늘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이 뭐죠? 오늘 10%, 그죠? 10% 정도 상승하면서 이 피봇 2차 저항을 뚫고, 그리고 거래가 실리면서 완벽한 기세봉이 나왔어요. 그죠? 맞죠? 여기 이미 세력이 들어와 있고 눌러놓고 5일선 쌍바닥 내고 기세봉이 나왔죠. 이게 기입니다. 기세. 그죠? 이게 기세봉이 나온 거야. 나왔는데 웃거리가 없죠. 이게 끝날 때까지 종가까지 마지막 최고점인 종가까지 3시 30 종가까지 돈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고점. 자, 이 결과는 시간의 상한가를 완벽하게 찍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세입니다. 기세. 이게 기세봉입니다. 이 길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정산해각은 뭐 2차 피부 들었죠. 근데 위에 상단에 약간 매물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딱 이 길을 봤을 때, 요거는 내일 주도주가 되기 또는 내일 시간의 급등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는 거야. 기세봉이 몇 개 안 떠요. 여기서 기세봉이 떴을 때 이 중에 극에 달한 거 있잖아. 극에 달한 것은 이미 상을 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잖아. 나머지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위치. 그게 패턴과 맞아떨어진 위치에 있는가. 그 길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오늘 많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 주도한 거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다음 순환매 자리는 어딘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경지에 일어서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런 자체적인 것부터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자, 그리고 한솔홈데코 이것도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친구도 이걸 다 넘어서는, 우리 피봇 2차 저항까지 넘어서는 충분한 길을 보였죠. 단지 아쉬운 거는 내일 요거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죠? 확인할 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완벽한 종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나 이 친구들이 눌린다는 뭐예요? 눌리면 피봇 2차 저항을 이 친구를 만약에 종가 들어갔다. 그럼 피봇 2차 저항, 이 라인, 그리고 내려오는 120선 라인을 뭘 잡으면 대형 루틴을 잡고 보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음날 어떻게 할까? 전술을 짜야 돼. 그게 뭐냐면 난 이 라인이 깨지면 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루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야. 주식하는 사람의. 자, 그리고요. KD건설, 여튼 마침 중소형 건설주에서 오늘 아침에 상한가가 나간 기가 극에 달았다. 그래서 그게 달하면 기가 극에 달하면 상한가를 가게 된다. 대우건설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나왔죠. 여기서 대우건설 제가 건설주 잘 보시라고 말씀 이미 드렸어요. 이날 코스피 200에서 20시 기준권 남국에서 북극으로 전환하는 유일하게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있는데 대우건설이 주가 된다. 이날 말씀을 이러고 나서 오늘 뭐가 터집니까?
KD부터 이화공영 다 상한가 가죠. 어느 게? 건설 섹터에서 간다.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건설주 잘 보시라고. 요거 하나만 봐도 다음에 어떤 섹터가 주도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대우건설은 코스피 200이니까 항공모함처럼 우상향을 하는 거고, 나머지 중소형 애들은 어떻게 상한가를 갈 확률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BHI 마찬가지로 보성 파워텍이 상을 가고, 어제 한신기가 상을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BHI도 아직은 상공 돌파 전인데 오늘 기세봉이 나왔다. 그리고 그만큼 오늘 원전 관련 정책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이 길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다음 타자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약간 기가 뻗었으면은,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공을 돌파했으면 더 좋았고, 그리고 기가 뻗었으면 아예 그냥 극에 달았으면 상을 가잖아. 그러면 완벽한데 어설프게 길을 뻗었다는 거야. 이런 것은 살짝 창공 돌파 전에 이런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피봇 저항이잖아요. 돌파한 라인, 이런 뭔가 나름의 라인에서 눌림을 주고 재돌파하는지 그 봉에서 오히려 체크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오늘 좋았죠. 마찬가지로 1, 2, 3를 넘어서는 기준값 남극을 지면서 북극으로 전진하는 오늘 기세봉이 나왔죠. 이런 거는 다음날 좋은 기세봉을 볼 수 있고, 기준값에도 눌린 다음에 이런 것을 대응 잡고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섹터, 즉 리오프닝에 해당이 된다. 리오프닝 중에서 여행 항공에 해당이 됐다. 티웨이 항공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항공 중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제일 좋은 위치에 현재는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다음은 어떤 섹터들을 잘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기세봉이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일진파워 역시 제가 이때부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공을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여튼 역시 이때부터 원자력이 다음 만약에 대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원자력이 주가 될 것이다. 이미 이때부터 설명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린 게 요것과 서정기전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창공 돌파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52주를 말씀드렸다. 자, 줌인터넷. 제가 어제 디지털, 그죠? 정부 디지털 나오면서 상한가 간 놈이 하나 있죠? 그죠? 상한가 간 놈이 있고, 디지털이 갔죠? 디지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갖고, 그러면서 그 관련주가 줌인터넷이라고 했죠. 줌인터넷. 그죠? 그리고 엑셈, 그죠? 그리고 소프트생,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정부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미 기가 극에 달아서 상을 갔죠.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게 줌인터넷을 말씀드립니다. 기세가 나왔죠. 기세 나오고서 요게 거의 근접하면서 나오면서 장기선을 뚫었죠. 그죠? 피봇 2차 저항을 뚫고 장기선을 뚫었다는 거야. 뚫고서 기가 나왔다. 시간의 상한가가 빵 터졌습니다. 어제 데이터 솔루션이 상을 갔기 때문에 요게 상을 갔죠. 그죠? 창공을 돌파해. 창공 첫 돌파하는 상한가는 가능하면은 도전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인전 이 기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중에서 장 후반까지 기를 뽑아낸 게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신정보통신과 줌인터넷, 둘 다 역시나 상한가를 갔다. 내일 오도장 주도주가 해당이 된다. 자, 요 자체는 뭐냐? 그만큼 이 장 끝날 때 요 상 빼면 몇 개 안 됩니다. 요걸 걸러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개 안 되고 7개 정도가 떴습니다. 7개 정도. 요 중에서 2개가 상한가를 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걸러내서 종가 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처럼 아다리에 걸리면은 그냥 시간에서 바로 상 또는 급등이 나간다는 거야. 급등이 나가면 다음날 아침장이 아무래도 편하죠. 그죠? 먹고 시작하던 상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다. 사실적으로 핵심 기법이 제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오픈해 드린 겁니다. 사브는 어떻게 종가 저렇게 잘 돼? 저걸 어떻게 장중에 저런 길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지? 장 맞출 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걸 체크해낼 수가 있지? 왜냐? 시장을 알고
시장을 알고 테마를 알고 시장의 흐름을 감을 잡고 재료를 알고 시장 섹터의 흐름을 알고 이런 것들은 모든 프로그램 매수부터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여러분들 뭐죠? 기준선 돌파에 대한 그 감을 잡고 있고 그리고 피봇 저항에 대한 돌파, 피봇 저항에 대한 감을 그러니까 매물이 왜 없어야 돼? 매물이 없어야 돼. 저항대가 없어야 돼. 이거를 뚫어가 뭔가 뚫는 명분 있는 그런 재료를 내포한 그런 거래가 실린 세력이 들어온 그런 기세봉에서는 아다리가 걸리면 다음날 굉장한 급등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안 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찾아내기가 편하다는 거야. 이것이 핵심 검색기 중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주로 말하는 이런 이 기에 대한 운용법을 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장중에 기세가 나오는 것들이 꼬리가 있는지 꼬리가 없는지 그리고 요 사이즈는 어떤 라인들을 다 저항대를 뚫고서 만들어줬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공이 쌓이다 보면 그게 어떤 섹터인 걸 알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알 수 있는 거다. 관심을 가져야지. 자 그랬을 때 와 이거는 생각보다 다음날 순환매 제가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순환매적인 다음 수순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순을 감을 잡는 감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감을 잡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기운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때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데 사분이 장중에 기준 좋았는데 마감 때 되니까는 데이들이 나가면서 웃꼬리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장중에는 말봉이었어. 말봉이라 사부가 원한 대로 키가 풍만하구나. 근데 이 키가 끝까지 가면 상한가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 여러분 상가는 쉬운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장과 중간에 공백 있고 후반장 아침장에 기가 좋은 놈은 상에 극에 달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쉬다가 오후장에 극에 달한 놈은 시간의 급등 또는 다음날 오전장에 극에 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시간체 안배에 대한 기법도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웃꼬리가 있다면은 뭘 봐야 돼?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웃꼬리가 있는 거 좋단 말이야. 이것도 종가 들어가면 다음날 이 돌파된 이 극에 달한 돌파된 자리를 여러분들이 대응 루틴을 잡고 보시면 된다는 말이야. 대응 루틴을 잡고 이때 이게 뭐가 돼야 돼? 딱 세 가지 드립니다. 찬공이 하나요. 두 번째. 기준값이 하나요. 그죠? 세 번째. 피봇 저항대가 하나요. 요 세 개의 부합이 돼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게 다음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돼? 밑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왜냐? 이런 봉들은 절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미니 세력인지 큰 세력인지는 이 거래량과 이거 돌파에 대한 것이 가치가 큰 거에 따라서 큰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2주를 무적으로 파야 된다. 그냥 기름 나올 때까지 첫내리 파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맛을 알고 이거에 대한 깊이가 생긴 여러분들이 왜 저 불쌤이 저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봐야 알아. 백날 말해봐야 겁나만 보이지. 주가 오르면 겁나요. 여러분 주가 빠지면 주가 빠진 놈을 더 겁나해야 됩니다. 왜냐? 아무 개입이 없고 세력이 없잖아. 그냥 언제까지 나락이 갈지도 모르는 그 싸만 보인다는 거 같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싸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싸도 기법적인 라인 안에서 싸야 되는 거고 그 라인을 지지해줘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싼 거는 싼 게 아니야. 그냥 잘못하면은 관리 종목되고 큰일 난단 말이야. 여러분들 재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아무튼 오늘 기운영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극에 달하는 것과 도를 아십니까? 아니 기를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기세봉, 전말봉, 돌파 기세봉에 대한 강의를 30분 동안 24분이네요.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래 한 사람들이 저 핵심 종목을 그 순간적으로 찾아내느냐. 그거는 그만큼 공부를 했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는 방법만 알아도 굉장히 다가가기 편하고 그리고 장중에 제가 원포인트 52 오픈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응 루틴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맛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시고 노력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원포인트 51을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피봇이라는 거, 피봇 저항에 대해서 아까 문의가 오셨는데 피봇 저항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이것은요, 그냥 차트 설정방에 설정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증권사마다 틀리겠죠, 아무래도. 그죠? 증권사가 틀린데 뭐 키움 미래 같은 거 여러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금융을 쓰기 때문에 이 차트 설정감이 있어요. 증권사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싼 증권사는 안 되는데도 뭐 없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 방법이 많이 틀리대. 그거는 제가 몰라요. 그건 증권사에서 직접 걸어보시면 돼요. 제가 피봇 조항을 이거 설치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돼요? 라고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증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나 차트 설정에 가면은 피봇 조항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저항 때는 위에 있으면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장중에 막 오르다가도 여기가 피봇 2차 저항이 있어. 그죠? 1차 저항은 매번 이건 기본 뚫어야 되는 거. 이거 1차 저항은 보지도 않습니다. 2차 저항을 뚫어야 돼. 2차 저항이 있어. 그러면 이게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해. 그러면 이거는 다음날 저항 맞기 딱 좋아요. 쉽지 않다는 거야. 뚫어놔야 되는 거야. 뚫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시장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거래가 많이 터지게 되고 좀 더 세력에 대한 확률이 1%는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거 하나 복만 보지 말고 흘러온 패턴과 이거에 대한 이평선의 조합에 대한 패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조금 안다고 요거 조금 하나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의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각도에서 제가 영상을 많이 기술적인 거를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고 하지 마시고 많은 걸 계속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옳았구나를 느끼는 날이 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면은 더 해주고 싶은 건데 관심이 없으면은 적당히 하다가 그래 고까지구나 고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리플 그리고 오픈 톡방에서도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좀 뭔가 하고자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또 하나 더 주고 싶겠지. 근데 보다가 뭔가 뽑아만 갈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주다가도 주고 싶겠습니까? 맨날 어설프게 침 발라보고 알아봐야 의미 없어요. 그러다가 연습하다가 집 날릴 수 있는 게 주식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연습은 항상 한 주 또는 한 주로 하거나 두 주로 하거나 굉장히 소액으로 연습하는 그 시간적인 것을 세월을 많이 보내야 돼. 주식바닥이보다 날라리 판도 안 하고 실전에서 막 그냥 여러분들 미친 듯이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줄에도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습관화 시키는 거 계속해서 습관화. 사실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 현장 들어가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하여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열공 많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